소리 테스트 하느라고 이어폰을 꼈었는데 이어폰을 빼고 시작하겠습니다. 트래블 데일리와 여행중개소와 트래블 데일리가 진행하는 매주 목요일 밤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 예. 오늘 주제는 뭐 저희가 좀 예고를 해드렸다시피 올 한 해 그 여행 패턴 그리고 내년에 여행 트렌드에 대해서 글로벌 OTA에서 보내온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물론 기사로도 정리해서 나갈 예정이지만 워낙 덩치가 큰 그 글로벌 OTA에서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한 자료라 그냥 흘려듣기에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오늘 라이브 방송 주제로 삼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글로벌 OTA 하면은 예, 쭈니쭈니 TV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좀 늦었는데 죄송합니다. 자, 글로벌 OTA는 이제 오늘 보내드릴 얘기는 이제 그 익스피디아와 그 다음에 이제 그 부킹닷컴에서 정리를 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워낙 큰 회사들이기 때문에 분석 데이터가 굉장히 좀 현실성이 있지 않을까 싶다는 그런 판단 하에 저희가 물론 사전에 다 읽어봤습니다만, 예. 그래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오늘 중요한 소식이 좀 하나 있어서 그거부터 간단히 좀 전해드리고 본격적인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발표가 났죠. 홍콩과 싱가포르가 트래블 버블을 체결했습니다. 트래블 버블이라는 것은 이제 자가격리 없이 양국 국민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죠. 그래서 오늘 공식 발표를 해서 안 그래도 그 이제 홍콩관광청 한국사무소에서 긴급하게 기자들을 좀 불러 모아서 간담회를 실시를 해서 떻게 이루어지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트래블 버블은 그 이제 뭐 저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가 처음으로 실행을 했었고 호주와 뉴질랜드도 했었고 이번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세 번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 시장에서는 사실상 처음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홍콩과 싱가포르의 트래블 버블은 아무래도 아시아권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트래블 버블 그 발표 후에 홍콩과 싱가포르의 트래블 버블 발표 후에 익스피디아 홍콩 사이트에서는 홍콩 사이트, 그러니까 익스피디아인데 홍콩 사이트에서는 싱가포르 항공편 검색량이 약 한때 400%까지 올랐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떻게 진행되냐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나마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예를 들어서 홍콩에서 싱가포르로 갈 경우에 이제 홍콩과 싱가포르 여권 소지자만 해당이 됩니다. 예, 뭐 다른 나라는 안 됩니다. 그래서 출발 72시간 전에 홍콩 정부가 승인한 19개 연구소 중 한 곳에서 자비로 자신의 돈을 들여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홍콩 달러로 한 499달러에서 한화로 한 6만 5천 원 정도. 그래서 출발 14일 이내에 다른 국가 및 도시에 머문 이력은 없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나갈 때 한 번, 또 싱가포르 도착해서 한 번, 이렇게 검사를 받으셔야 되고 어플리케이션을 다운을 받으셔서 여행하시는 내내 동선이 파악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다시 홍콩으로 올 때는 별도의 검사 과정은 없지만 홍콩에 도착하면 또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자, 똑같이 이제 그 싱가포르에도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같은 그 트래블 버블은 이제 양국 간의 그 국적 항공사 싱가포르 항공과 캐세이 퍼시픽 항공이 매일 1회씩 월화수 목금토 이렇게 월수금 목금토 이렇게 항공사가 나눠져서 100명이 맥시멈으로 해서 이렇게 일어날 것 같은데 자, 우리나라에도 지금 트래블 버블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과 전략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홍콩과 그 싱가포르의 트래블 버블 어떤 결과, 성과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어떤 영향, 또 구체적인 방법론이 좀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뭐 그런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래블 버블이 이제 뭐 근데 뭐 일일 평균 5명 이상이 발생하면 중지를 하고 한 2주간 머문 다시 스톱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기대는 됩니다. 이거가 성공을 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조금 어느 정도 생각을 갖고 있는 트래블 버블이 실행될 가능성으로 한 스텝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우리의 나라에도 중요한 그런 어떤 이벤트, 네,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중요하다고 좀 생각되는 소식을 전해드렸고, 자, 본격적으로 트래블 데일리와 여행 중개소와 트래블 데일리가 전해드리는 라이브 생방송. 오늘은 이제 글로벌 OTA가 바라본 2020년 여행 패턴과 그리고 내년도 어떤 여행 트렌드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렇게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뭐 굉장히 막 유머스럽거나 재밌는 내용은 아닙니다. 예. 그런데 아무튼 보시면은 또 미리 이제 백신도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늠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자, 익스피디아가 올해 주요 어, 여행 패턴 그리고 내년도 트렌드 5가지 정도로 요약을 했습니다. 자, 익스피디아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요. 그 앞으로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그 이번 조사는 어떤 익스피디아 자체의 그 빅데이터, 빅데이터와 한국인 여행객 대상의 어떤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 상당히 신빙성 면에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는데 뭐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서 무슨 뭐 여행 트렌드는 이렇게 변할 것이다 저렇게 변할 것이다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뭐 그건 다 뭐 그냥 뭐 있는 얘기 나온 얘기 다른 뭐 매체나 지면에 나온 얘기 그런 거 뭐 반복하는 거고요. 아마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이 가장 그래도 현실성 있는 뭐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먼저요, 뭐냐면 소도시 여행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이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면서 새로운 국내 여행지를 찾는 움직임이 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권역별로는 특히 충청도가 성장이 돋보인다고 합니다. 전년 대비 숙소 예약량이요, 31위였는데 올해는 8위까지 뛰었답니다. 그리고 전라도도 굉장히 많이 돋보였고 경상도, 그러니까 부산을 제외한 경상도도 순위가 크게 상승했다고 합니다. 참 그 다변화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 같아요. 그죠? 자, 도시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도시 기준은 대전, 평창, 양양, 거제, 목포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했대요.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볼 수 있는데 목포, 평창은 일단 접근성이 좋아졌고 목포는 또 홍보의 효과도 있었던 것 같고 뭐 그런 다양한 그런 원인들을 참 찾아볼 수 있겠죠. 자, 국내 여행 시 상대적으로 인구 밀도가 낮은 소도시를 찾는 움직임은요, 전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할 수 있죠. 프랑스 같은 경우만 봐도 그래요. 이제 파리도 물론 많이 가지만 몽펠리에 같은 곳, 그다음에 니스 같은 곳, 이런 남부의 소도시를 또 유럽의 다른 또 여행객들이 이런 한적한 지역에 굉장히 많이 찾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알려졌던 어떤 큰 규모의 도시보다는 좀 안 알려진 소도시 여행, 소도 비교적 작은 도시의 여행, 국내 여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코로나19의 영향도 있고 전반적인 뭐 패턴의 변화도 있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숙박 가격을 좀 볼게요. 자, 숙박 가격은 여러분들이 뭐 이제 주말이나 금토가 제일 이제 비쌀 거라고 보통 이렇게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일, 의외죠, 그죠? 수요일, 웬즈데이가 가장 비쌌다고 합니다. 코로나19는 숙소 선택의 기준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는데 지난해 대비해서 아파트 호텔 그리고 콘도 및 콘도형 리조트 등 단독 가용 공간이 넓은 숙소의 선호도가 높았다고 하고요. 외부 활동을 줄이고 주로 숙소에 머물고자 하는
그런 선호도가 늘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주말 전후 숙소 요금이 가장 높았던 지난해, 그러니까 당장 지난해만 하더라도 평상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뭐 금요일, 뭐 목요일, 토요일 뭐 이렇게 비쌌는데 올해는 주말을 피해서 주중이죠. 수요일에 여행을 떠난 이들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이 된대요. 실제로 이제 뭐 정상적인 출퇴근을 좀 안 한 경우가 많으니까 그죠. 올 한해는 재택근무 추세를 중심으로 평일에 호텔을 찾는 이른바 워케이션, 이 평일에 호텔을 찾는 그러니까 워크 액션인데 워크와 액션 요거 합쳐서 워케이션이라는 그런 또 신조어가 또 등장을 했네요. 이게 이제 새로운 트렌드로 등장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워케이션 참 이 별의별 말이 다 태어나요, 그죠? 이제 숙소 가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자 그래서 2020년 올해의 대략적인 그러니까 숙소 선택 경향 그리고 국내 여행이 해외여행 거의 못 갔으니까 국내 여행이 어떤 쪽으로 많이 갔나, 어떤 데스티네이션을 많이 원했나라는 부분은 이제 대략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고, 자 그러면 이제 미래를 우리가 또 봐야겠죠. 예, 미래, 그러니까 2021년 여행 트렌드 키워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요거는 좀 중요하게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내년도 익스피디아에서 분석한 겁니다. 내년도 여행 트렌드를 전망했는데 한 5가지 정도, 5가지 정도 트렌드로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뭐냐면 첫 번째가 국내 여행의 재발견. 예. 물론 저도 이건 굉장히 동감입니다. 저도 국내 여행을 재발견했어. 예. 뭐 확인은 안 되지만. 두 번째 안전 중심 여행. 예. 그리고 세 번째가 유연한 여행. 유연한 여행. 요거 이제 설명을 계속 드릴게요. 그다음에 미리 꿈꿔보는 여행. 약간 터무니없네. 그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트래블 버블. 요게 이제 주요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자, 국내 여행의 재발견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국내 여행의 재발견은 뭐냐면 다양한 국내 여행의 테마가 좀 등장할 거라는 그런 얘기예요. 다양한 테마. 기존에 우리가 뭐 천편일률적으로 알고 있던 그런 여행 테마가 아니라, 그래서 보면 한산한 국도를 따라 로드트립을 즐기거나 인적이 드문 여행지에서 오감을 자극하는 어떤 노을이라든지 파도 소리를 감상하고요. 또 야간 시간대를 활용해서 야경 여행을 떠나는 이들도 조금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익스피디아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익스피디아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익스피디아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죠. 그다음에 예약 추세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반영된 데이터입니다. 내용입니다. 네. 자, 멀리 떠나는 대신 일과 휴식을 병행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워케이션을 즐기는 등 일상 속에서 짧은 휴가를 즐기려는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코로나 시대에 가장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신경을 쓰는 안전, 방역, 뭐 그런 거, 청결, 뭐 이런 거에 대한 안전 중심의 여행이 좀 늘어날 거로 또 판단을 했는데요. 보면 위생과 청결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숙소를 예약할 때 위생 관련 정책의 시행 여부를 꼼꼼히 챙겨보게 되고 이런 안전 여행은 어떤 여행의 필수 기준이 됐다고 하는데,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독채, 나만의 공간, 숙소와 또 인파가 적은 소도시에 대한 여행 수요도 역시 꾸준히 늘어날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있잖아요. 막 바글바글 막 이런 거는 이제 사람들이 별로. 근데 모르겠어. 백신이 나서 이게 딱 코로나 끝 하면은 또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겠어요. 그건 저도. 근데 그렇 예전처럼 그렇게는 될 것 같아. 근데 이게 종식이 된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 조심하게 되잖아. 무의식적으로 해도. 그런데 요거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키워드로 유연한 여행. 이제 유연한 여행인데, 올 한해 여행객들이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변수를 경험했던 만큼 상품 구매 시에 취소 및 환불 정책이 유연한 상품을 더욱더 선호하게 될 것이라고 익스피디아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희가 어제 트래블 데일리 그 동영상 뉴스에서 전해드렸지만 이런 전염병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기존에
위약금 관련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연해졌어, 정책 자체가. 그래서 위약금 거의 없이도 취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어, 요거는 뭐 그 우리 그 소비자들이 여행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좀 더 환불 같은 것들에 대해서 구애를 굳이 안 받는 유연한 여행 상품을 더욱더 선호하게 될 거란 그런 얘기죠. 자, 또한 먼 미래 여행을 앞서 계획하는 대신에 출발 직전에 상품을 결정하거나 즉흥적으로 여행을 결정하는 이들도 많아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약간 터무니없는데 이건 약간 좀 터무니없는 것 같아요. 제가 준비는 했지만 미리 꿈꿔보는 여행이거든요. 미리 꿈꿔보는 여행인데 여행객들이 이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서 가상 여행 컨텐츠를 즐기거나 지난 여행의 추억을 되새기는 등 다양한 그러니까 여행 대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랜선 투어 같은 것도 포함이 되겠죠. 자, 익스피디아에 따르면요. 지난 여행에서 찍은 사진을 보고 현지에서 먹었던 음식을 다시 맛보는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서 여행에서의 행복감을 다시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그래서 여행객들은 다양한 대체 여행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여행 취향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요. 이를 통해서 앞으로의 여행을 이전과는 좀 다른 형태로 여행을 계획을 할 거라고 하는데 이거는 약간 좀 생뚱맞다. 제가 준비를 말씀을 드리지만 약간 생뚱맞고 좀 약간 뭐 좀 그래. 왜냐면 내년 백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상당히 기대감이 높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요 트래블버블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트래블버블 협정이 이제 대두되면서 인아웃바운드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홍콩과 싱가포르도 협정을 체결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요 이스피디아 홍콩 사이트에서 싱가포르 항공편 검색량이 400%까지 올랐다고 하니까 트래블 버블도 트래블 버블이지만 그 뭐죠? 백신 때문에 백신이 좀 어느 정도 가시화된다면 폭발적인 수요가 굉장히 좀 예상이 그렇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이 고생한 만큼 또 우리 업계도 보상을 받아야겠죠. 그죠? 예, 그래서 5가지 키워드였고요. 여기까지가. 그리고 앞으로의 여행을 위한 예약 팁을 익스피디아에서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팁인데 한 3가지 정도로 공개가 됐습니다. 자, 요거 참고하셨어요. 이제 여행 오케이 딱 됐다. 그럼 요거 참고하셔서 티켓 끊으시고 숙소 예약하시면 한 푼에도 싹 좀 유리한 조건으로 여행을 가실 수 있겠죠. 네. 자, 내년도 여행을 위한 팁입니다. 자, 익스피디아가 갖고 있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긴장하시면서 들어주시고 또 적으셔서 들으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예, 그렇게 뭐 그렇게까지 적으면서까지 무슨 뭐 들을래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가 요즘에 이렇게 싸게 했구나라고 하면 되고 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사실. 그죠? 예,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여행 일정에 따라 상품의 구매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네요. 자, 항공을 이용하는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국내 항공권은 토요일을, 예, 해외 항공권은 일요일을 주목하십시오. 예. 국내는 토요일, 해외 항공권은 일요일. 예. 자, 국내외 항공권의 가격은 2년 연속 각각 토요일과 일요일에 구매하는 것이 가장 저렴했다. 예. 출발 일정 기준으로는 국내 여행은 화요일 출발, 해외여행은 목요일 출발편이 가장 저렴했다고 합니다. 익스피디아 통계로 보면. 네. 숙소는 언제가 제일 쌀 것 같아요. 네. 언제가 제일 쌀 것 같아요. 숙소는 당연하지. 월요일 날 남들 다 출근할 때 여행 가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네. 숙소는 월요일 제일 싸고 그다음에 화요일 싸고 일요일에 숙박하는 일정으로 저렴했다고 합니다. 자, 2번째, 환불 가능 옵션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예.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취소 또는 변경 정책이 유연한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일 수 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익스피디아가 이제 올해 데이터를 좀 분석을 한 결과를 또 내놨는데
익스피디아의 올해 데이터에 따르면 환불 가능 옵션을 제공하는 상품의 가격은, 그러니까 환불이 가능한 옵션, 요거를 제공하는 상품의 가격은 전년 대비 약 19% 낮아졌어. 그러니까 환불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러워졌다는 얘기지. 그죠? 자, 전체 숙소 예약권의 78%가 환불 가능 옵션 상품에 해당된대요. 많이 유연해졌어요. 해당 옵션을 선택한 여행객은 전년 대비 15% 늘었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선택한 고객이 늘었고 또 요 유연한 정책도 비슷한 퍼센테이지도 늘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그렇게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추세가 반영이 됐다고 우리는 또 우리 기자들은 이런 걸 또 분석해야 되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상품을 예약하는 과정에서 검색 필터 같은 것들 좀 잘 활용을 하시면 보다 손쉽게 여행을 준비할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익스피디아 자랑인데 무료 취소가 가능한 상품 옵션 같은 게 또 익스피디아가 많이 필터 같은 게 필터링이 잘 돼 있어서 많이 갖고 있대요. 그래서 익스피디아의 자료를 바탕으로 또 저희가 이런 팁을 얻게 되니까 또 익스피디아 자랑도 좀 해드려야 되지 않겠나? 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익스피디아가 분석한 내용은 대략 이래요. 근데 뭐 지금 뭐 너무 굉장히 디테일하게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분석은 사실 의미가 없겠죠. 그죠? 코로나19가 지금 뭐 종식된 것도 아니고 이제서야 백신 희망적인 백신 얘기가 어느 정도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로 약간 뭐 거시적인 이렇게 한번 쓱 훑는 정도로 분석을 해서 발표를 한 거를 저희가 오늘 실시간 라이브 방송 때 전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로벌 OTA의 또 다른 대표 주자 부킹닷컴이 있죠. 예. 부킹닷컴의 장점은 이제 뭐 익스피디아나 다른 곳은 이제 그 뭐 지금 많이 좀 변하긴 했어. 근데 원래 예전엔 부킹닷컴의 장점은 뭐냐면 후결제였어. 후결제, 가서 결제. 다른 건 선결제였는데. 근데 요즘에 이제 뭐 좀 변하면서 다른 OTA들도 후결제를 많이 도입을 하긴 했어요. 그죠? 근데 원래 부킹닷컴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초창기에는 이제 후결제라 뭐 민원이 비교적 좀 적었지. 그런 좀 장점이 있었던 곳이 바로 글로벌 OTA의 대표적인 또 다른 주자 부킹닷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북한닷컴이 아니라 부킹닷컴은 다가오는 2021년 트렌드로 자리 잡을 5가지 여행 유형을 또 한번 분석해서 발표했는데 이번 발표 내용은 한국인 1000명 포함해서 전 세계 28개국 2만 명 이상의 여행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와 유저 검색 패턴 및 선호 사항 관련 데이터를 심층 분석한 자료입니다. 네. 자, 글로벌 OTA가 규모가 커서 뭐 해도 한 2만 명, 뭐 기본 2만 명 찍고 그렇게 설문조사 대상으로 합니다. 부럽습니다 한편으로 그죠? 자, 그 키워드를 말씀을 드릴게요. 내년도 5가지 여행 트렌드 유형 어떻게 될 것인가. 익스피디아 분석 예측과는 약 다소 좀 상이할 수는 있어요. 다를 수는 있어요. 같은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분석과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거는 좋겠죠. 너무 한쪽으로만 집중적으로 되면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자, 먼저 뭐냐면 홀로 여행입니다. 우리가 이제 작년까지 많이 썼던 혼행 있잖아요. 혼자 여행하는 거. 그런 것들이 많은데 2021년에는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있었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지친 심신을 달래기 위해 홀로 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많을 것으로 부킹닷컴은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을 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이후 홀로 여행을 떠날 것이라는 계획이 있다라고 답한 한국인 응답자가 한 42% 정도 됐대요. 그리고 요것은 예전 코로나19 이전에 2배 이상 증가한 거래요. 그리고 응답자의 43%가량은 잃어버린 2020년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한 방안으로 심리적인 보상이겠죠. 여행을 더 많이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서 앞으로 부푼 꿈을 안고 세계를 여행하는 홀로 여행객들이 더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죠? 아예 터무니없는 소리 같지는 않아. 그죠? 예. 자, 그 다음 참 또 신조어가 또 나왔네. 이거 신조어가 참 계속 나오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여행은 real luxury.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올해 전례 없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여행객들의 발이 묶이면서 앞으로 여행은 일상이 아닌 럭셔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실제로 과반수 이상의 한국인 응답자가 앞으로 이건 한국인은 한 과반수 이상이고 글로벌로 치면은 61%가량 된대요. 그래서 앞으로의 여행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만큼 여행은 삶 속의 특별한 요소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한국인 응답자의 경우 약 63%가 일상을 벗어날 수 있는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고요. 이는 릴렉스하면서 쉴 수 있는 여행이 진정한 럭셔리한 여행으로 여길 것이라고 부킹닷컴은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행은 일상이 아니라 좀 특별한 요소로 당분간은 일단 내년도 예측이니까 2021년 예측이니까 여행이 일상이 아니라 예전엔 일상이었잖아. 그죠? 굉장히 가기도 쉽고 했는데 이제 일상이 아니라 좀 굉장히 좀 특별한 여행하는 것 행위 자체가 좀 특별한 일이 되지 않을까라고 그래서 여행은 럭셔리다. 뭐 이렇게 한번 전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운 사람과의 재회인데요. 2020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불가피하게 가족 그리고 지인들과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커졌죠. 그죠? 예.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에서 거리두는 추석 같은 거 명절 때 좀 거리두라고 해서 뭐 가족들이랑 많이 못 만나긴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들이 이제 어떤 그리움이 좀 더해졌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한국인의 응답자 69%, 글로벌 시장에서는 한 61%는 여행을 매개체로 그리운 이들과 다시 만날 계획이 있다라고 답변을 했대요. 그리고 어, 여행에 대한 욕구를 다시 불러일으키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부킹닷컴이 예상을 했습니다. 네. 자, 그다음 뭐냐면 이것도 신조어야. 위크엔드랑 트립이 결합된 용어예요. 위크엔드랑 트립이 결합이 된다는 건데 뭐냐면 해외여행이 한동안 어려워짐에 따라서 주말을 이용해서 짧은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짧은 여행. 예, 그래서 한국의 경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그리고 글로벌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반 이상이 2019년에 비해서 더욱 짧은 일정으로 여행을 떠나겠다고 밝혔대요. 그래서 내년에도 해외보다는 국내 여행에 관심이 더 쏠릴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좀 짧게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국내 여행밖에 없죠. 해외여행은 좀 시간이 좀 아무래도 걸리니까. 그래서 좀 짧은 여행이 대세가 되면서 그로 인해서 국내 여행이 관심이 더 커진 것들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네요. 이외에도 한국인 응답자의 35%가량은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한 30%가량 되는데 여행 제한이 완화된 이후 첫 여행을 주말을 활용해서 가겠다고 답해서 단 며칠만이라도 복잡한 일상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드러났다고 하니까 무슨 뭐 대단한 사건이 드러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먹킷 리스트 같은 거 있잖아요. 여행지 가서 또 맛있는 거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요즘 SNS 같은 거 올리고 그래서요. 전 세계 곳곳에서 여행 제한 조치가 완화되기는 했으나 한국인 여행객 대부분이 해외 여행에 대해서 여전히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부감이라는 표현보다도 조금 아직까지는 조금 뭐라 그럴까 두려움, 코로나19 전염에 대한 두려움 뭐 그런 것들이겠죠. 이런 추세 속에서 국내 여행이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새로운 먹거리에 중점을 둔 국내 먹방 여행이 되도 먹방 여행이라는 표현보다도 먹으러 가는 여행이겠다. 먹방은 이제 먹는 거 방송하는 게 먹방이잖아. 근데 먹방 뭐 이런 데 갖다 붙이면 안 되지. 예. 그런 게 대두되고 있고 실제로 한국인 응답자의 40% 글로벌 시장도 비슷한 추세인데 한 40%좀 안 되긴 하는데
여행 중에 현지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고 답했을 뿐만 아니라 해외여행을 가지 못해 절약한 비용을 좀 이쪽에 여행 비용이 이제 좀 세이브가 되니까 요게 이제 외식을 더 자주 즐기는데 소비하고 싶다고 말해서 머킷 리스트 여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거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예. 자, 뭐 대충 저희가 소개는 해드렸는데 소개를 저도 몇 번을 읽어봤는데 비교적 좀 안정적이면서도 객관적이면서도 상식적인 예측 분석 같아요. 예. 터무니없이 무슨 어? 뭐 어느 뭐 대학교 교수가 어디 일간지에 칼럼을 쓴 거 보니까 이쪽 관련 교수도 아닌데 뭐 그동안 나왔던 언론이랑 다른 뭐 매체에서 나왔던 얘기 그대로 정리만 이렇게 해놓은 것 같고 칼럼이라고 딱 써놓고 보면은 진짜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진짜 내년도 여행이 그렇게 추세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안 되지. 뭐 분석도 없이 뭐 데이터도 없이 뭐 데이터라고 해서 이미 신문에 나온 거 다 그거 인용해 갖고 갖다 또 얘기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새로운 것도 아니고. 근데 지금 제가 오늘 이거 소개해드린 내용을 보면 비교적 굉장히 안정적인 데이터 그리고 상식적인 분석 그런 것 예측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터무니없이 무슨 뭐야 그 저기 뭐 있잖아요. 뭐 랜선 투어가 더 활성화될까 이거는 조금 한계죠. 왜냐하면 여행 제가 계속 말씀드린 여행은 그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고 그리고 여행 투어의 기본은 컨택트를 인간 대 인간이 만남으로써 오프라인에서 오프라인 기반이 돼야 되는 게 여행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여행이 아니지. 여행의 기본은 이런 오프라인 접촉 컨택트이기 때문에 컨택을 통한 게 기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잠식이 되면 예전에 그런 것들로 돌아가긴 하는데 이제 뭐 당분간은 회복된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사람들이 방역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 후유증 아니 후유증 같은 게 있어서 갈 것 같고 하지만 더 시간이 지나가면 예전 물론 이제 환경 여행 가서의 어떤 착한 여행 예를 들어서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어떤 자각들은 많이 됐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건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선순환이잖아. 선순환되는 구조로서의 변화는 또 우리가 해야 되고 그런 것도 기대도 해보고요. 또 실천도 해보자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이거는 제가 좀 약간 개인적인 좀 얘기 뭐죠? 얼마 전에 좀 체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또 취재한 거를 바탕으로 보면 그동안에 이제 그 패키지나 단체 행사들이 상품에 쇼핑 품목을 많이 넣었었잖아요. 근데 거의 이제는 웬만하지 않고서는 쇼핑 항목을 빼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이 쇼핑 항목이 많이 빠질 것 같아요. 그 말은 곧 뭐냐? 상품 가격의 전반적인 상승세가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예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게 상품가 자체가 올라가서라기보다도 아무래도 쇼핑 항목이 빠지게 되면 상품가는 조금 올라가겠죠. 그죠? 예전만큼 막 덤핑식으로 하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오늘 한 40분 정도 진행을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8시부터 생방송 진행해야 되는데 기술적인 문제와 통신상의 문제로 인해서 뭐 이것저것 손 좀 보다가 결국 모바일로 생방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모바일이 사실 해보니까 또 가장 심플하네. 예. 아무튼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뭐 10시 반까지 지금 이어지게 됐는데 꼭 오늘 웬만한 이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하지 말까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내용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실시간 참여 못하신 분들도 댓글로 많은 좀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같이 참여해주신 분 실시간으로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진짜 제가 열심히 준비 잘해갖고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누구십니까? 마지막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예, 송영준님이십니까? 예, 맞죠? 송영준님 같으신데 성함이 예,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저희가 실수 없도록
좀 신경 쓰겠습니다. 제가 방심했어요. 그동안 잘 되다가. 예, 송영주님. 예, 아무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8시에 원래대로 약속드린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칠게요.